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한 줄이 500년 만에 드러내는 충격적 진실. 승은을 입은 여인들이 별도로 거처하며 왕을 모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의 기쁨조 시스템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때 우리는 이런 비인간적 제도가 현대에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미 그와 놀랍도록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했다면요? 승정원 일기 1만 8천여 책을 뒤지다 발견한 수상한 기록들, 별궁 거주 여인, 특별 선발된 기녀들, 왕실 전용 여성 집단, 이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 역사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왕실의 은밀한 뒷면. 왕비도 후궁도 아닌 제3의 여성 집단이 궁궐 깊숙한 곳에 존재했거든요. 그들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알고 나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왕의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역사가 감춰온 조선 기쁨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조선사가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그렇다면 조선 궁중 여성 시스템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 왕조에서는 후궁 제도가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계급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왕비 아래 비인, 귀인, 소위, 수기, 소원 등 단계나 되는 후궁 계급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공식 기록에만 남은 겉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이 공식 후궁들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왕의 사적 시간을 전담 관리하던 특수 상궁들이죠. 이들은 일반 궁녀와 달리 왕의 개인적 취향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공식 기록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특수 임무 여성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오직 내관 중에서도 최측근 몇 명만 알고 있었어요. 궁중 내부에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권력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비가 후궁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대비와 상궁들이 복잡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왕의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조선만의 독특한 문화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이런 특수 시스템의 흔적들이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조선 왕조실록에 남겨진 기록들이에요. 세종실록을 보면 용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별도로 선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궁녀 선발 과정 같지만 그 선발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성종시대 기록들이에요. 궁중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중을 드는 궁녀가 아니라 왕의 감정 상태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연산군 때는 더 적나라해져요. 갑자기 궁중 여성 수가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실록에는 전국에서 미인을 뽑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궁녀 충원이었을까요? 가장 소름 돋는 건 승정원 일기예요. 여기엔 암호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들 말이에요. 대놓고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돌려 표현한 거죠.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조선의 시스템과 현대 어떤 체제가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소름 돋는 비교를 해볼게요. 현대의 그 시스템과 조선의 시스템이 얼마나 판박이인지 말이에요. 우선 선발 과정부터 봅시다. 현대든 조선이든 미모는 기본이고 가문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요. 조선에선 3대까지 신분을 확인했거든요. 반역 기록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집안이 깨끗해야 했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현대 시스템에선 예술 교육을 시키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춤, 노래, 악기는 물론이고 시까지 지을 줄 알아야 했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기회를 익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비밀 유지 시스템이에요. 궁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만 새도 목숨이 위험했죠. 결국 둘 다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이 가장 섬뜩해요. 그럼 조선에선 이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지방에서 선발된 소녀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였어요.
가난한 농가의 딸들이 줄을 이뤘죠. 부모들은 딸이 궁에 들어가면 가문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궁에 발을 들이는 순간 3년간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첫 번째 해엔 예법과 언어를 배웠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몸에 새겨 넣었죠. 실수하면 매질이 기본이었거든요. 두 번째 해가 더 혹독했어요. 왕의 취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선호하는지까지 외워야 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비밀 유지 교육이었어요. 궁 밖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됐죠. 편지 한 장도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철저한 격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왕비와 대비들이었어요. 이들에겐 기쁨조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왕비들은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이용했죠. 궁중에서 기쁨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만들었어요. 왕의 품행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정비들은 궁녀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했어요. 어떤 여성이 왕의 총애를 받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 주변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놨죠. 대비들은 더 직접적으로 나섰어요. 선왕의 어머니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아들인 왕을 압박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비가 왕을 불러서 꾸짖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하지만 왕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표면적으론 대비의 뜻을 따르는 척했지만 은밀하게 자신만의 시스템을 유지했거든요. 이때 벌어진 암투가 정말 치열했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기쁨조 여성들이었어요. 왕비와 대비의 견제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냉공으로 쫓겨났거든요. 심지어 독이 든 음식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적혀 있지만 대부분 궁중 암투의 희생자였거든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여성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기쁨조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기쁨조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조선 왕실이 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교 국가라는 체면 때문에 절대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웠어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철저하게 숨겼어요. 왕조실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돌려서 썼죠. 궁녀들의 역할도 단순히 시중드는 일로만 기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본이 조선의 문화적 우수성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감췄거든요. 조선이 문란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간접적인 증적인 증거들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궁중 회화 속 여성들의 복식과 배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왕의 주변에 항상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어요. 각 궁마다 최소 20명에서 50명 됐다고 추정되거든요. 전체 궁녀 중 약 3분의 1이 이런 특수 임무를 맡았던 셈이죠.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영향력이었어요. 단순히 왕을 즐겁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했거든요. 때로는 대신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라더니 조선의 이런 모습들도 시간의 베일 속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 왕조 500년을 들여다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했어요. 조선에도 분명히 기쁨조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승은상궁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궁녀들까지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거든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은밀한 권력 집단이었어요. 왕조실록 속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전체 궁녀 중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이런 특수 임무에 관여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결국 권력과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이런 시스템이 존재해왔던 거거든요.
역사의 베일 뒤에 숨겨진 이런 진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새삼 놀라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